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만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9월 26일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흥국 시장처럼 몰락할 것 같다고 평가받는 영국이에요. 다른 페리티가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공포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리티란 1대1 비율로 교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놀랍거나 공포스러울 것은 아닌데요. 시장에서는 한 국가의 돈과 다른 국가의 돈이 늘상 교환되는 환율 시장에서 본래 1대1 비율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될 만큼 변동이 있는 것이 굉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페리티가 된다는 말에 공포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 두 개를 가져오면 한 개로 교환하던 것이 이제는 한 개를 가져오면 한 개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면, 즉 페리티가 되게 된다면,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느 것 하나의 가치 변동이 엄청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포스러울 정도로 비싸졌거나 공포스러울 정도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싸진 거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등장한 과거 페리티 공포감을 갖고 왔던 주인공은 누구였죠? 바로 유럽연합의 유로화와 미국 달러였습니다. 유로 달러 페리티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9월 23일 유로화는 1유로를 약 0.97달러에 산다는 가격까지 도달했어요. 이제 1유로는 1달러의 가치도 갖지 않게 된 겁니다. 이걸 두고 1달러도 깨졌다고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페리티가 형성되다 못해 깨진 것은 유로화가 첫 등장한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등장하게 된 또 다른 페리티의 위협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국이에요. 유럽연합에서 이탈했지만 거리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유럽연합과 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현지 시간으로 9월 23일 영국의 화폐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인 파운드 달러 환율은 1파운드당 1.08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1파운드를 가져오면 1미국 달러 가까이만 얻을 수 있어졌다는 뜻인데요.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영국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한 결과로 23일 기준으로 봐도 그 전날인 22일에 비해서도 4% 정도나 폭락한 수치였어요. 하루 만에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유로화야 유럽연합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비교적 최근의 화폐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페리티에 도달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요. 영국의 파운드화는 그럴 리가 없죠. 더욱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1파운드화가 1달러로 교환되는 파운드 달러 페리티는 역사적으로 자주 있던 일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1985년인 37년 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네요. 게다가 역대 최저 환율도 1파운드당 1.052달러예요. 현재 1파운드당 1.084달러라고 했으니 역대 최저점에도 얼마 남지 않은 셈이죠. 지금 수준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국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가 지금만큼이나 저평가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희소한 일일 정도라는 겁니다. 즉 미국의 3회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이후 달러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현상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 당연한 수준이 영향을 받는 각각의 국가에서 역사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래된 금융시장을 갖고 선진국으로 인정받아온 국가들 중 대표적인 유럽연합과 영국에서조차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그렇다면 2022년 5월에서 7월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유로 달러와 페리티가 이슈가 됐을 때 영국도 같은 수준으로 함께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에 특히나 영국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영국의 강렬한 정책 변화와 투자 시장에서의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에요. 현재 세계는 방금 등장한 유럽을 포함해서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 이후 풀어온 수많은 돈을 다시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이 풀린 돈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2022년 초중반부터 특히 체감하게 됐어요. 핵심 포인트는 첫째, 돈을 흡수해야 된다. 둘째, 왜냐하면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데요. 영국은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그중 가장 높은 세금을 내는 정도를 5%포인트나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쉽게 말해 회사 또는 기업 단체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이 내는 세금을 19%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취소하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종합적으로 최근에 나온 정책을 보면 국가 입장에서 돈을 더 걷거나 걷기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크게 모두 무산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경제 살리려면 돈 좀 사람들이 갖고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돈을 덜 걷게 만든다는 것은 뭐죠? 시장에 돈이 더 풀리는 효과랑 사실상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추세라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돈을 흡수하고 꼭 필요하거나 충격을 너무
너무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산업에만 돈을 공급하는 방향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영국의 이런 방향성은 약간 이질적인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방금 설명한 영국의 경우로 종합하면 뭐였죠? 누구나 돈을 벌면 내는 소득세와 어떤 법인이든 돈을 벌면 내야 하는 법인 세금을 전반적으로 정책이 적용되면 미래에 낮추는 효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낮추는 거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받아 써야 할 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요시 여기는 건 뭐라고 했죠? 당장 경제 위기가 올 수는 있더라도 경제가 완전히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첫째, 과도하게 풀린 돈을 흡수하고 둘째, 물가는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국의 행보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죠. 그냥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 경우 근본적으로 경제에 위협이 되는 물가를 못 잡게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물가가 오른다는 뜻은 뒤집어 말하면 그 물건을 살 때 쓰이는 그 국가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말이 되어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가치가 떨어질 파운드화를 팔고 싶어지겠죠. 그럼 결국 영국 전반에 대한 투자를 제고하게 될 겁니다. 영국 파운드화를 들고 있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크게 폭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인식은 뭘까요? 투자를 할 때 투자 대상의 국가가 불안정해서는 안 되며 그 국가가 불안정하지 않으려면 그 국가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해야 돼요. 뒤집어 말하면 빚이라도 적어야 되죠. 그런데 국가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는 또한 다시금 국가에 대한 투자 가치를 낮추고 그렇게 되면 단적으로 그 국가의 화폐, 이 경우 영국은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비단 화폐에만 나타나는 평가는 아닐 거예요. 물론 자신이 속한 국가의 화폐 가치만 폭락해도 영국 입장에서 무언가를 수입할 때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자국의 화폐로 미국 달러를 비싸게 구해야 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 달러로 구매해야 하는 수많은 자원과 수입품들이 비싸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테니까요. 재차 그 국가 내의 물가 상승을 촉발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잡아야 될 문제는 풀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투자 시장에서의 우려가 여기 섞여 있다는 거죠. 바로 파운드화의 가치 폭락의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영국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대대적인 법인세, 소득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짜가 아니죠. 위기 상황에서 돈은 총체적으로 안 거치고 빚만 증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영국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이 우려는 영국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에 대한 가치평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달러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지만 특히 이번에 영국의 시선이 집중된 이유는 이것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있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감사드립니다.